신천지 개입설 요거는 우리 한번 깔끔하게 좀 정리하고 갈까요? 요게 약간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저도 약간 의견이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정청래 전 대표는 신천지 개입설은 해당 행위다. 근거 없다면 징계해야 된다라고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저건 이미 파회가 됐어요. 저는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일요일 날 YTN 나가잖아요. 네. 나름 이제 유튜브계에서는 안 보더라도 저는 이제 레거시에 나가서 국힘과 싸우는 전선으로 가겠다 해서 요즘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느낀 게 그 국힘 쪽 패널이 바로 물더라고요. 우리 수사 받을 때 그렇게 하더니 너네도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느꼈던 게 김민석 후보가 만약 저 얘기 안 했으면 아마 우리는 국힘한테 가루가 되듯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을 빼놨기 때문에 우리는 저 바로 저렇게 우리가 먼저 얘기했다. 이거 우리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는 당 내에서 한 거고 본인들은 아우팅 당한 거 아니냐 수사받다가.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 손해를 보면서도 문제 제기까지 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너무 전대만 바라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정무적으로 봤을 때 김민석 후보가 살짝 손해일 수도 있겠다라는 쓴소리가 나오긴 해요. 우리 중헌기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게 전당대회 뷰가 아니라 그냥 더불어민주당 뷰 아니면 국민 뷰로나 전체 대한민국 뷰로 봤을 때는 필요한 말이었다. 그거 아니었으면 야 너네도 국힘이나 너네나 도끼개끼니나 이 얘기가 100% 나왔을 텐데 그 김을 뺐다. 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뭐 유불리를 따지는 것도 문제지만 아니 정의의 문제에 유불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유불리를 따지더라도 분리해도 할 일을 하는 게 지도자 아닙니까? 그 연설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께서 또 송영길 후보도 마찬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신천지 문제뿐만 아니라 유령당원, 가짜당원 문제, 이중당정 문제 제기하는 거 이 정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문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정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헌법 가치로서 우리가 정당을 운영하고 권력을 창출하는데 그럼 앞으로는 신천지나 통일교랑 손잡으면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당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그럼 바보들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닙니까? 탐욕자들의 지배를 받는 아주 위험한 민주공화국의 핵심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 유불리를 떠나서도 확실하게 이번에 발본색원하고 끊어내야 된다는 게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정청래 후보가 이슈 주도하면서 얼마나 한심한 게 많았습니까? 사통통합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 있죠? 싹 다 들어갔어요. 맞아요. 신천지 문제로 이슈를 전환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당 혁신의 문제고 당무를 그동안에 너무나도 형편없게 끌어왔던 정청래 심판론, 지난 1년에 대한 심판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이재명 정부와의 노선을 통해서 향후 2년을 열어가는 국면으로 이제 바꿔냈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 더 이상 팔 주제가 없습니다. 이 국면에서 송영길, 김민석, 송영길 두 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저는 이끌면 전 전당대회 훨씬 더 경쟁력이 갈 것이다. 사실 그냥 성적표로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헌기가 얘기했던 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필요한 지적이고 한데 전당대회에서는 저쪽에게 서사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저쪽은 사실 쓸 수 있는 말이 대통령 지키겠습니다. 보안수사밖에 없는데 보안수사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죠. 그 반면인 건 본인이 입증을 해버렸고 근데 이제 신천지로 얘기할 게 많아졌잖아요. 저쪽이 그냥 말할 게 많아진 거니까 불리하다라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한 건데 저는 거기에도 일견은 동의해요. 근데 이미 하셨고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기사가 터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일을 했다. 저 손에 어떻게 보면 피를 좀 덜 묻혔고 오히려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명분까지 쌓았으니 이제는 후보가 직접 하기보단 저같이 이제 잭나이프단한테 시켜갖고 또 신천지랑 소송까지 했던 강수영 변호사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맡아서 우리가 그거를 계속 때려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후보는 저는 성적표 갖다 싸우는 게 더 낫다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뻔해. 총리로서 해왔던 성적표. 반면 저기는 국정과제 입법 수행률 27%. 솔직히 시험에서 27점 맞으면 솔직히 집에 못 들어가거든요. 낙제지. 엄마 화 풀릴 때까지 유치원 앞에 돌아다녀야 돼. 근데 27%인데 또 하겠다고? 그럼 혼나야지. 그걸로 돌아가는 게 저는 좀 좋다. 지금까지 하신 건 오케이. 그리고 약간 정청래를 공격한 거 아니야? 아니면 근거 없는 의혹 아니야를 그 보도와 그 연설로 저는 어느 정도 다 해칭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이후의 전당대회가 신천지로 흘러가는 건 저쪽에게 조금이라도 여지를 줄 수 있으니 이제는 조금 더 유능 경쟁. 왜냐면 당연히 우리 그 부분에선 유리하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이재명 대통령 지키겠다라는 거는 노코멘트 한마디로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못 지켜요. 끝났어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지금도 못 보여줬는데 자기가 마지막까지 남는다고? 제일 먼저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노코멘트로 저는 끝났고. 도망이 아니죠. 사실 찌르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연결하면 정권은 짧고
됐고 국민은 영원하다로 이미 심각하게 찔른 거예요. 이재명 정권을 흔들었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노코멘트로 끝났고 또 하나는 친청계 3명 있잖아요.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이분들은 근거 없으면 김민석 후보 사퇴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근거가 나왔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네요. 그렇지. 증거 없이 어떻게 수사합니까? 그럼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퇴는 못해도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도 역공을 이제는 해서 본인들이 그동안에 신천지 문제 해결하자고 하니까 왜 자기들이 발끈해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왜 나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맛소금 맞은 그것처럼. 무슨 맛소금 맞은 무슨 추어탕처럼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너무 민주당의 이 구도 자체가 하도 희한하게 이게 반명과 위장 친명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 정리 제대로 해내는 거. 김민석 후보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반명과 분열주의와 신천지의 비밀 연합을 깨는 거. 이게 전 이번 경선의 가장 중요한 화두다. 그리고 그 역할을 후보는 잘하기 경쟁하고 우리 용역단, 촉범단들이 잭나이프 들고 저희가 사실은 피 흘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 덴저러스한도 또 이렇게 와갖고 하는 거고. 아니면 또 저 하다못해 같이 뛰고 있는 런닝메이트의 친명 최고위원 후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후보가 보여주실 거는 또 유능함도 유능함이고 또 이제 실제로 신천지와 관련된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적정한 기회에 또 그 내용을 밝혀주십사 부탁을 저는 드리면서요. 거기에 송영길 후보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워낙 강력한 공격수잖아요. 강력하죠. 그 토론회 때도 워낙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전방 토론회 때 공격수야. 분명히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는 난 분명히 경고했다 하고서 이제 유능이나 다른 이슈로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토론회 때 분명히 정청래 후보가 왜 그런 의혹 제기했어요? 하면서 분명히 발목을 잡을 때 송영길 후보가 그냥 딱 들어와갖고 그때 호남일보 그거 뭐예요? 이러면서 이제 좀 공격수로 해서 우리가 롤 분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송영길 후보님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토론회가 열리면 이런 질문을 물병을 던지는 마음으로 제가 꼭 물어본다 우리 정청래 후보에게 제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이 도대체 왜 신천지 대변인처럼 자꾸 구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신천지 대변인도 아니고 말이야. 이 지적을 했으면 그 의혹 제기를 한 사람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의혹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것도 정말 물어본다 그랬어요. 딴지 게시판 가서 그 난리치는 거를 왜 왜 지적 그- 안 하는지를 물어본다 그랬어요. 왜 그 글을 말이에요. 그 10년 동안 1,500개씩 썼다고 뭐 그 자랑입니까 그게? 왜 그렇게 떠들고 앉아 있어요? 그 반명 사이트 가가지고 글 써 제끼는 거 자체가 반명 아닙니까? 나 이거 꼭 물어보는 거 보고 싶어 토론회에서. 물어볼 것 같아요. 그 거기에 글이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글도 많거든요. 아니 반명이잖아 다 글이. 반명 수준이면 국민의 돼. 게시판이야 그렇지. 지금 거의. 근데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들부터 시작해갖고 그럼. 거기서부터 프레임 많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것도 비판하고 싶어요. 뭐 사이버 전쟁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 딴지에다 보고를 하는 건 저건 진짜 잘못됐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여성 의원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분이랑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요. 굉장히 일치하지 않지만 여성 의원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한 마디도 못 하면서 디지털 성폭력 범죄야. 네,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하면서 거기가 민심이다. 그리고 거기에 마치 뭐 인지전을 우리가 보고하겠다. 이런 거 하는 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 진짜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고 민주 진보 진영을 위해서 일한다면 딴지가 본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지. 저도요 송영길 후보나 김민석 후보님이 꼭 토론회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제 질문에 제제 질문까지 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 네. 왜 유시민 씨의 발언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합니까? 그렇지. 맞아요. 정청래 후보의 입장을 묻습니다. 그러면 또 노코멘트 할 거거든요. 이 시대의 참 노코멘트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또 물어봐야 돼. 그때 뒤에서 단소를 또 꺼내고 물어봐야 돼. 노코멘트라는 거는 그 유시민 씨 입장에 동의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또 물어봐야 돼. 맞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쪼여 들어가가지고 네. 결국에는 실토하게 제가 반명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자백할 수 있도록 저게 뭐냐면 쪼여 들어가야 돼. 증인신문 할 때 증인 몰고 가는 드리블링 하는 거거든요. 제가 네. 이거 증인신문으로 비유하면 안 돼. 제가 성대 결절 병원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그렇지. 예의 바르게 말씀하십니다. 환자님 메롱하세요. 혀를 내밉니다. 혓바닥 딱 잡아. 거즈로 바로 잡아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못 도망가. 내 혀를 잡히잖아요. 살려주세요. 그치, 나옵니다 그치. 진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 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에 혓바닥을 딱 잡아라. 김민석, 송영길 후보 혓바닥 딱 잡고 노코멘트 하나라도 1시간 우려내야 됩니다. 저는 그 토론회가 집요함을 기대돼요. 저는 좀 네.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얘기지만 못 이긴다. 어젠가 매불쇼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그 MC가 질문을 했는데 왜 딴지에만 글을 쓰냐라고 그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딴지에만 왜 글을 썼냐고 물어봤는데 나왔던 답변이 내가 10년 동안 1,000몇백 개를 썼는데 어떻게 지금 끊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금 끊냐 하면서 그럼
제가 지금이라도 펜코에 글을 쓸까요? 헛소리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이준석도 펜코에 글은 안 썼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무슨 뭐 이게 담배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15년 폈는데 어떻게 지금도 끊어? 뭐 그래도 이런 거야? 담배는 피는 사람도 애가 생기면 끊어요. 아니 그렇지. 본인이 당 대표가 됐으면 끊어야지. 아니, 애기 위한다며. 그러니까. 아빠가 애를 위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러면서 애를 위한. 제가 맨날 근데 아빠가 노코멘트해. 노코멘트. 우리 애기 욕하는 애 노코멘트. 우리 엄마 욕하는데 노코멘트. 노코멘트. 아니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물어본 질문의 취지는 현재 그 해당 커뮤니티가 반명의 심벌처럼 지금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실체를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뭐 유시민 전 장관을 두둔하고 비호해서의 문제도 문제겠지만 사실은 훨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한쪽 팔에 장애가 있는 게시물 있잖아요. 너무해. 그런 것들을 올리고 뭐 소비하는 그런 게시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도 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아야죠. 근데 그게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거죠. 그게 의리를 지키는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근데 그걸 안 지키는 게 하잖아. 말만 살았잖아. 아니, 대표적인 얘가 근저당 얘기 나왔을 때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커버 친 거 있습니까? 없어. 사실 보면 그거 다 대언기나 맨날 욕먹는 용역들이 나가갖고 아니 그게 근저당이 대출이 아니라 채권 담보의 설정일 뿐이다. 그리고 이걸로 이득을 본 게 없다라고 사실 욕 오지게 먹으면서 나가서 한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받던 용역들이었어요. 아니 네. 근데 근저당도 근저당이지만 평택 을선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때 김용남 후보님 비바람 맞고 우박 맞는데 천둥번개 맞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노코멘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랬어. 오지도 않았어. 전국 나와가지고 어쨌든 우리 후보입니다. 이 말만 했단 말이야. 그게 노코멘트랑 똑같아요. 그때 그리고 막 똑같다고. 유세단 돌았잖아요. 막 그 유세단 따로 유세단 돌았잖아요. 그때 평택만 안 갔어. 그것도 참 진짜 당에서 그건 생각을 한 거잖아요. 가기 싫었겠지. 예. 유독 평택만 갈 수가 없었겠지. 그리고 그 친청으로 활동하시는 스피커분들도 있어요. 아, 그쵸, 그분들도 그쵸.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신다는 분이잖아요. 네. 그럼 왜 대통령 이슈나 대한민국 정부가 공격받는 이슈 때 왜 안 나서냐고. 근저당 때 안 나섰잖아. 아. 그렇게 우리가 공격받거나 주가 이슈, 뭐 환율 이슈 나왔을 때 네. 밖에 나가갖고 쳐 맞으면서 싸우는 거는 용역들이에요. 그리고 어물전 썩은 내 발언 때도 안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썩은 내 이게 때도. 너무 좀 사실은 좀 짜치는 그런 네. 말씀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민주당에 있는 한 150명 넘는 의원들한테 나는 공식적으로 내가 기자면 물어볼 것 같아. 어떻게? 유시민 씨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맞아. 생각하세요? 아, 노코멘트입니까? 아닙니까? 그걸로 분별이 돼. 그냥 그걸 분별이 되잖아. 그냥 유시민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어준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불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나라고 욕 안 먹는 거 좋겠냐고. 아니 물어보면 되잖아. 사실 그 의원들이 나섰어야죠. 맞아. 선 넘었다. 맞아. 이러면서 먼저 나섰어야 되는데 그거 아무도 얘기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일부 의원들이 나선 분들은 그렇죠. 계시는데 있겠지만 어쨌든 의원님도 나서셨고. 숫자가 좀 부족하다.